강릉 바닷가 마을. 남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 낯선 남자인데 나와 너무 닮았다. 안녕하세요. 은빛낭독실입니다. 지금 김어량의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릉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71세의 김어량은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떴어요. 침대 옆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익숙했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뻐근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일상이었죠.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 최병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73세. 월양보다 2살 위인 남편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아침 드실래요? 월양이 물었습니다. 응. 병도의 대답은 짧았어요. 월양은 부엌에서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후우하고 밀려 들어왔어요. 짭짤하고 시린 바람이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사시사철 이런 바람을 보내왔거든요. 50년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월양은 이 바람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토스트가 노릇하게 익어갔어요. 월양은 딸기잼을 꺼내 바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삶을 살게 된 걸까? 결혼한 지 48년. 그 긴 세월 동안 월양과 병도 사이엔 사랑보단 의무가, 대화보단 한숨이 더 많았어요. 월양은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해한 적도 없었죠. 병도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양은 처음엔 그런 남편이 답답했어요. 속을 알 수 없어서 불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월양도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대답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식탁에 토스트와 우유를 놓았어요. 병도가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토스트를 집어들었죠. 씹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월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잔잔하게 출렁이는 파도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 갈매기들도 매일 똑같은 하늘을 나는 걸까요? 월양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괜찮아. 요즘 자꾸 기침하시던데.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병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더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자신의 아픔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도의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고 있다는 걸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휴지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월양은 걱정스러웠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싫어할 게 뻔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병도는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월양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월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 월양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전했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월양은 동네 슈퍼에 다녀왔어요. 우유와 계란, 김치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지나쳤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 가득했어요. 월양은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는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월양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병도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월양은 가슴이 철렁했죠.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 병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양은 급히 다가갔어요. 병도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 좀 쉬면. 안 돼요. 지금 가야 해요. 월양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도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월양은 남편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병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했습니다. 월양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월양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월양은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고 소음이 가득했죠. 월양은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의사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 병도는 입원했습니다. 월양은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병도의 얼굴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이제 월양의 일상은 바뀔 거였어요. 그리고 월양은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밤, 월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빈집은 너무 고요했어요. 평소엔 남편의 기침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월양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병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월양은 이불을 들썩이며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죠. 창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월양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도가 앉아있던 소파, 병도가 읽던 신문, 병도가 신던 슬리퍼, 모든 게 남편의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에 대해 월양이 아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뭘 생각하며 살았을까? 월양은 문득 남편의 방으로 향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병도가 혼자 쓰고 있었거든요. 월양은 그 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죠. 스위치를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오래된 책장, 낡은 책상, 그리고 먼지 냄새. 월양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안경과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월양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백지였어요. 왜 백지 수첩을 갖고 있었던 걸까? 월양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볼펜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낡은 편지들이 있었죠. 월양은 편지 몇 장을 꺼내 읽어보았어요. 옛날 친구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손잡이를 당겨보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왜 이 서랍만 잠가놨지? 월양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양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열쇠가 어딘가 있을 거였죠. 책상 위를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책장 사이를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죠. 월양은 다시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랍 밑바닥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월양은 재빨리 열쇠를 떼어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 열쇠를 꽂았죠.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서랍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월양은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엔 오래된 앨범과 편지 몇 통이 있었어요. 월양은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였죠. 펼쳐보니 흘려 쓴 글씨가 보였어요. 병도야, 미안하다. 내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월양이를 부탁한다. 월양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양이를 부탁한다? 편지엔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어요.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편지가 월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였죠. 월양은 다른 편지들도 펼쳐보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찢어져 있거나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월양은 앨범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강릉 바닷가 풍경이었죠. 옛날 사진이었어요. 아마 5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낯선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월양이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장, 월양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월양은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매, 오똑한 코, 그리고 입꼬리. 월양은 거울 앞에 사진을 들고 섰어요. 자신의 얼굴과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닮았어요.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어요. 코 모양도 비슷했죠.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월양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야? 월양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았어요. 뒷면에 흐릿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월양아,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월양아라는 호칭, 친근하고 다정한 말투.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월양과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이 사진을 숨겨두었던 걸까요? 월양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사진을 꽉 쥐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최병도와 그의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줄 알았어요. 의심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이 사진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월양은 사진 속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남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월양을 향해 웃는 것처럼 보였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바닷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월양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월양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월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눈매, 코, 입꼬리. 어제 본 사진 속 남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월양은 확신했어요. 뭔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야 했죠. 월양은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월양의 마음은 어두웠죠. 강릉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창밖으론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월양은 그 풍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월양은 옛날 사진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디지털 사진관이 대부분이었지만 예전엔 흑백 사진을 찍어주던 곳들이 많았거든요. 월양은 골목길을 걸으며 간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낡은 건물 한쪽에서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명성사진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월양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곳밖에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세피아 사진,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들. 누구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은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죠.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월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노인이 물었어요. 월양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내밀었죠.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안경을 코에 걸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세요? 월양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양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기억나는군요. 이 사람. 월양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예요? 70년대였을 거야.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지. 노인은 추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몇 번 찍었었어요. 바다를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 맨날 바닷가만 갔다 왔거든. 월양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왔어요. 소문이 돌더라고요. 바다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 뒤론 못 봤어요. 사고요? 그래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다만 그 사람이 찾던 사람이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월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월양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월양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이 사람하고 되게 닮았네요. 월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눈매가 코가 입매가 똑같아요. 노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이에요? 월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그냥 남편 서랍에서 찾은 사진이에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따님. 예. 아니, 아주머니. 실례지만 혹시 입양된 거 아니에요? 순간 월양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크게, 깊게, 무겁게. 뭐라고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닮은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절엔 입양이 흔했거든요. 말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인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월양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양? 자신이? 월양은 비틀거렸어요. 노인이 놀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월양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좀 앉으세요. 노인이 의자를 내주었어요. 월양은 털썩 앉았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죠.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입양됐다고? 평생 자신은 최병도와 그 가족의 친딸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48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월양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사진 속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죠. 하지만 이젠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월양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월양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래요.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관을 나섰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월양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월양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71년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월양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죠. 월양의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월양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월양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입양이라니. 사진관 노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월양은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자신은 이 집안의 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월양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오후 3시, 병원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버스에 앉아서도 월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이 무거웠어요. 그 안엔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월양은 심호흡을 했어요. 병도가 입원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죠. 월양은 잠시 망설였어요. 물어봐야 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병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월양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병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네. 월양은 짧게 대답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손이 떨렸어요. 병도는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느낀 듯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일 있어? 당신 서랍 열었어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랍? 잠겨있던 서랍요. 열쇠 찾아서 열었어요. 월양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도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뭐예요? 병도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월양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이 가득했어요. 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왜 이 사진을 숨겨놨어요? 왜 나랑 이렇게 닮은 사람의 사진이 당신 서랍에 있는 거예요?
월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병도는 산소 마스크를 벗어냈습니다. 힘겹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양아, 대답해요. 월양이 소리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 내 친아버지예요? 그렇죠? 내가 입양된 거예요? 병도는 눈을 감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월양은 기다렸어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병도는 말이 없었어요. 말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도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니요? 뭐가 미안해요? 그 사진 버리지 말아라. 병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월양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데요, 이 사람이? 월양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들여다보았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도는 사진을 월양에게 돌려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어요. 내가 빼앗아버린 사람이다. 월양의 숨이 멎었습니다. 빼앗았다고요? 더 이상 묻지 마. 병도는 다시 산소 마스크를 썼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월양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뭘 한 거예요?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병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죠. 월양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월양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빼앗았다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월양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엔 뭔가 있었어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후회. 월양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월양은 속으로 물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대답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사진 뒷면을 다시 읽었어요. 월양아,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죠. 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월양은 울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혼자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월양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게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비밀을요. 월양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내가 모르는 진실이 얼마나 더 있는 거지?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었죠. 월양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끝까지 알아낼 거야. 내가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 월양은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엔 힘이 실렸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양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월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었어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빼앗아버린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빼앗았다는 걸까요? 월양은 답답했어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죠. 월양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섰죠.
뭔가 더 있을 거야. 분명히. 월양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죠. 월양은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하지만 찢어지고 번진 글씨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월양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랍을 닫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잠깐 호적 등보는 월양은 집안 서류함을 떠올렸어요. 거실 장롱 위쪽 칸에 있었습니다. 월양은 서둘러 거실로 갔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장롱 위쪽 서랍을 열었죠.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안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월양은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전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낡은 보험증서,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월양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죠. 첫 번째 서류, 출생신고서. 월양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이름 김월양 성별여 신고인 최병도. 월양의 눈이 출생일 안에 멎었습니다. 1953년 7월 15일.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날짜 앞부분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월양은 서류를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다른 날짜가 보였어요. 1953년 4월. 4월? 월양은 숨이 막혔습니다. 원래 출생일이 4월이었는데 7월로 고쳐진 거였어요. 누가 고쳤을까요? 당연히 신고인인 최병도였겠죠. 왜 출생일을 바꾼 거야? 월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에도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15일. 하지만 이젠 월양은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는 걸요. 월양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서류를 꽉 쥐었어요. 내 인생이 거짓이었던 거야? 평생을 7월 15일이 생일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하지만 진짜 생일은 4월이었던 거죠. 왜 남편은 월양의 출생일을 바꿨을까요? 뭘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월양은 다시 봉투를 뒤졌습니다. 안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작은 사진 한 장. 유치원 사진이었습니다. 월양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1958년 봄꽃 유치원. 월양은 사진 속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앞줄, 뒷줄, 선생님요. 그런데 월양이 없었어요. 월양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다녔다고 들었던 유치원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사진 속 어디에도 월양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월양은 혼란스러웠어요. 사진을 뒤집어 보고 또 뒤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월양은 그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월양은 이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죠. 월양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뀐 출생일, 조작된 서류, 없는 유치원 사진.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줬어. 월양은 서류들을 바닥에 쏟아놓았어요.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월양은 그 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7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자신의 진짜 생일도, 진짜 이름도, 진짜 부모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월양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발 아래가 텅 빈 느낌이었죠.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센 바람이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월양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였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죠. 월양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월양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까요? 사진 속 남자는 바다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바닷가만 갔다 왔다고요. 혹시 그 사람이 월양의 친아버지일까요? 월양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예요? 월양은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렸죠. 월양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끝까지 알아낼 거야. 진실이 뭐든 간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새벽 6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에게 이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힘든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월양은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제 월양은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양은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거울을 보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었으니까요. 월양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사진과 서류들을 모두 넣었죠.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월양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관 노인도 자세한 건 몰랐죠. 그렇다면 누가 알고 있을까요? 옛날 이웃들. 월양은 문득 떠올렸어요.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50년 전 일이라면 그때부터 여기 살던 사람이어야 했죠. 월양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고 오래된 집들을 지나쳤어요. 그러다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담장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죠. 월양은 이 집을 알고 있었어요. 김점래 할머니 댁.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었습니다. 80대 중반이었죠. 월양보다 15살 위였어요. 월양이 이 동네에 왔을 때 점례는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혹시 점례 할머니가 알고 계실까? 월양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낡은 나무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점례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누구세요? 점례가 물었습니다. 저예요, 할머니. 월양이에요. 월양이 대답했어요. 점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월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월양이. 웬일이야? 들어가도 될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점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약 냄새가 났죠. 점례는 방석을 내주었습니다. 앉아. 월양은 방석 위에 앉았어요. 점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낮은 탁자가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점례가 물었습니다.
월양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점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점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이 떨렸죠. 이건 점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세요? 월양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점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월양을 쳐다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예, 내가 물어볼 줄 알았어. 언젠간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점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월양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아시는 거예요? 점례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 있어. 얘기해 줄게. 점례는 차를 따랐어요. 월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월양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죠. 점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1974년이었어. 내가 40살 때였지. 점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어. 강릉에 큰 사고가 났어. 바닷가 근처에서 말이야. 월양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0살 청년이 실종됐어.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이었지. 사진 속 이 사람이야. 점례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사고였어요?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 다만 소문이 있었어. 밀수꾼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었지. 그 청년이 뭔가 목격했다고 했어. 월양의 손이 떨렸어요. 점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청년은 바다에 빠졌다고 했어. 시신은 못 찾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 사람은 죽었어? 아마도. 점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같은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요? 바닷가에 아기가 있었어. 월양의 숨이 멎었습니다. 갓난아기였어.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 울고 있더라고. 누가 버린 건지, 어떻게 거기 있게 된 건지 아무도 몰랐어. 점례는 월양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있었어. 최병도였어.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나예요? 점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을 거야. 병도는 그 아기를 데려갔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그냥 자기 딸이라고 했어. 월양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했어. 병도는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거든. 갑자기 아기가 생길 리 없었지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 많았지. 하지만 병도는 입을 다물었어. 그리고 몇 년 후 이 동네를 떠났다가 다시 왔어. 그때 넌 이미 5살이었어. 점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중요한 거. 뭔데요? 그 청년 말이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 월양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가요?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그 청년이 아기를 찾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자기 아기를. 월양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기가 나라는 거예요? 점례는 월양의 손을 꽉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넌 버려진 게 아니야, 월양아. 찾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이 사진 속 남자야. 월양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점례가 월양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예요? 그랬을 거야. 분명히. 월양은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월양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점례는 계속 말했어요. 병도가 왜 너를 데려갔는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병도가 그 청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월양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뭘 한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병도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건 확실해. 월양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례의 집을 나온 월양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진실. 그걸 들어야만 했죠. 버스 안에서 월양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월양은 가방 속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 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제 알아야 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월양은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월양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병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월양의 발소리를 듣고 병도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왔구나. 병도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네. 월양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김점래 할머니 댁 다녀왔어요. 병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점례를 다 들었어요. 1974년 그날 일, 바닷가에서 실종된 청년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밤 발견된 아기 이야기도요. 월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병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월양은 기다렸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도는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힘겹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월양아.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진실을 말해주세요. 월양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병도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표정이었죠. 내 친부 그 청년 이름은 강민우였어. 월양은 숨을 죽였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우는 서울대 학생이었어. 21살. 착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지. 병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해 여름 민우는 강릉에 내려왔어. 약혼녀와 아기를 데리러 왔던 거야. 약혼녀요? 응. 강릉에 사는 여자였어. 민우와 사랑했지. 하지만 둘의 집안이 반대했어. 그래서 몰래 아기를 낳았어.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기가 나예요? 병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너와 내 어머니를 데리러 왔어. 서울로 함께 가려고 했지. 하지만 병도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밤 바닷가에서 밀수꾼들이 있었어. 내 아버지도 거기 있었어. 월양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밀수에 관여했었지. 그날 밤 민우가 그걸 목격했어. 민우는 도망쳤지만 잡혔어. 병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민우를 죽이려 했어. 증거를 없애려고. 나는 그걸 말리려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월양은 입을 막았어요. 병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바다에 빠졌어. 나는 구하려 했지만 파도가 거셌어. 시신도 못 찾았어. 그럼. 월양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결국 며칠 후 세상을 떠났지. 너를 남겨두고. 병도는 월양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민우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 내 아버지가 그 일에 연루됐다는 것. 그래서 너라도 지키고 싶었어. 월양은 울고 있었습니다. 병도는 계속 말했어요. 너를 데려왔어. 내 딸로 키우기로 했지. 아버지는 반대했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왜요? 왜 그랬어요? 민우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 내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월양이를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이름도 민우가 지은 거야. 월양은 숨이 막혔어요. 나는 민우 대신이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으니까. 병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출생일도 바꿨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 너를 지켰어. 말은 못했지만 사랑했어. 월양아. 월양은 병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당신 왜 말 안 했어요? 왜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한테 그 무거운 진실을 줄 수 없었거든. 병도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내 뿌리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 월양은 울며 병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도 희생자였네요.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민우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구했어요. 나를 사랑해줬어요. 월양의 눈물이 병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병도는 월양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월양아 행복해라. 민우도 그걸 바랐을 거야. 당신도 함께 있어요. 떠나지 마요. 하지만 병도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사랑한다, 딸. 그것이 병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삐 하는 소리.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월양은 병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병실은 혼란스러웠지만 월양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다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였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릉 바닷가 마을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 몇 명과 옛 지인들이 전부였죠. 월양은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점례도 왔어요. 월양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힘내라, 월양아. 네, 할머니. 월양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3일장이 끝났습니다. 병도는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병도가 평생 바라보던 그 바다였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월양은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월양은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병도가 앉아있던 소파, 병도가 읽던 신문, 병도의 흔적들. 하지만 이제 병도는 없었습니다. 월양은 가슴이 메어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평생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아버지였어요. 월양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었죠. 강민우, 친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월양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분명히 월양을 사랑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월양은 속으로 속삭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양은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병도에 옷을 개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월양은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필체는 병도의 것이었어요. 월양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거야.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미안하다. 너는 강민우의 딸이야. 그 청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내 이름도 그 사람이 지었단다. 월양, 달빛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나는 내 진짜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행복해라, 월양아. 그게 민우가 바랐던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다. 사랑한다. 병도. 월양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월양은 편지를 꽉 쥐었어요. 아버지, 두 분 모두 고마워요. 그날 오후 월양은 결심했습니다. 바닷가에 가기로요. 월양은 코트를 입었어요. 가방에 사진 2장을 넣었습니다. 강민우의 사진과 병도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바닷가는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거리였어요. 월양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월양은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죠. 월양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강민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 이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월양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야 만났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월양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발끝에 닿았다 물러갔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눈매도, 코도, 입꼬리도. 그게 자랑스러워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아저씨도 아니, 아버지도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사랑해줘서. 월양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월양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71년을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도요. 월양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월양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요. 출생의 비밀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병도의 희생도 민우의 소망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월양은 바다를 향해 말했어요. 두 분 아버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월양은 일어섰습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월양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빈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월양은 소파에 앉았어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민우와 병도의 사진이었죠. 잘 자요, 아버지들. 월양은 속삭였어요. 그날 밤 월양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월양은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옆엔 두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청년, 한 명은 나이 든 남자.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양도 웃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양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양에게 그 파도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누구의 딸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김월양은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죠. 피로 맺어진 아버지도, 죄책감으로 자신을 키워낸 아버지도 결국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월양아,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우리 삶도 어쩌면 뒤늦게야 이해되는 사랑과 늦게 알게 되는 진실 위에 조용히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생각거리를 남겼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함께 걸어가는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을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